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악취 민원이 잇따랐던 일산시 평화동 제3 중계펌프장의 시료 채취 분석 결과가 그동안 일산시가 밝혔던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악취는 기준치의 7배 가까이 높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유독성 가스인 황화수소까지 검출됐습니다. 그동안 운영업체는 성분 분석을 사설업체에 의뢰했고 일산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 수질 논란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만금호를 방문해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악취 민원이 들끓던 제3중계펌프장의 시료 채취 분석 결과가 기존에 익산시가 밝혔던 분석 결과와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악취는 기준치의 7배 가까이 높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유독성 가스인 황화수소까지 검출됐는데요. 그동안 운영업체는 성분 분석을 사설업체에 의뢰했고 익산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일산시 평화동의 제3 중계펌프장. 정문에는 시설 운영업체의 지난달 13일자 분석 결과가 게시돼 있습니다. 도 조례에 맞춰 강화된 복합악취 배출 기준인 희석 배수 300을 기준으로 측정값이 44에 불과합니다. 악취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다가 묻고. 그런데 환경부가 공인한 분석기관을 통해 점검했더니 전혀 다른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펌프장 내부에 있는 탈취기 배출구 등에서 시료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복합악취가 희석배수 2080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관련법 기준인 500보다도 4배, 도 조례로 강화된 기준인 300보다는 무려 7배에 가까운 수치로 오랜 기간 인근 주민들이 호소한 악취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인된 기관인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포집을 했습니다. 포집을 했는데 기준치의 500보다 4배 이상에 있는 수치가 208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악취뿐만이 아닙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탈취기 배출구 시료에서 황화수소 44.56 ppb가 검출됐습니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와 비슷한 악취를 풍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유독성 가스입니다. 황화수소에 대한 것이 독성 물질로 국가에서 정해놨는데요. 그 황화수소에 있는 수치도 여기에서 검출이 2배 이상 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해도 일산시와 운영업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것이 운영업체가 매 분기마다 일산시에 제출한 분석 결과. 분석은 전주에 있는 한 사설업체가 맡았습니다. 일산시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분기가 나고 있어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고 최근에서는 계속 충족이 되다가 주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심한 악취로 생활하기 힘든데 독성 물질까지 검출된 상황이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악취가 나면 여기는 물론이고 집에 들어가도 악취가 너무 나서 막 욕질이 나요. 욕질하고 골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 주민들의 악취 고통 호소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던 일산시와 운영업체. 전혀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건강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KCN 추정입니다.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전주 인근 지역 생활인구가 100만 명 정도인데도 전북은 대광법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전북이 대광법 혜택 범위에 빠져 있어 인구 감소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상당 부분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지사가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해수부 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새만금 신항의 위치는 군산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도지사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자료에 신항이 군산 관할이 명백하다며 도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줄면서 2년 동안 도내 사회적 기업이 30곳 넘게 줄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사회적 기업은 277곳으로 2년 전보다 31곳이 줄었습니다. 또 올해 예비 마을기업 6곳이 지정 취소된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5곳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북에 지원된 정부의 마을기업 예산 70억 원이 올해 27억 원, 내년에는 16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공교육비 지출이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밝힌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연간 723만 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88만 원보다 134만 원이 많은 것이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세종시보다 2.5배가 많았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의 실용화율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1%였던 실용화율은 해마다 하락해 지난해에는 37.8%에 그쳤습니다. 개발된 품종의 로열티 수입은 지난해 4억 7천여만 원으로 10년 전 4억 8천여만 원보다 적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우수 품종을 개발해 종자산업 강국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수협의 26%가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지역 수협 91개 가운데 26%인 24개가 부실 우려나 경영관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영관리 대상 조합은 지난 2020년 22개에서 2022년 11개로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다시 20개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의원은 수산업의 근간인 지역 수협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익산 3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익산 3산업단지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의무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로 분류된 6만 2천 제곱미터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기업에 분양할 수 있고 지방 재정 확충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익산시청 부서들이 신청사 입주를 끝냈습니다. 익산시는 임시청사 등에 분산됐던 35개 부서들이 신청사 입주를 마무리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도 새롭게 마련된 청사로 입주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청사 건립 2단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청사를 허물고 다목적 홀이 들어서는 시민광장으로 조성됩니다. 새만금호 수질 논란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지금처럼 제한적 운영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만금을 방문해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물마이 공사 끝난 지 20년.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4년 전부터 하루 2차례 배수관문을 열고 있습니다. 해수유통을 통해 농업용지는 4등급, 도시용지는 3등급의 목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환경단체는 수심 3, 4m 아래는 산소가 부족해 생물이 살 수 없다며 배수관문을 아예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표층은 염분이 없어서 해양 생물이 수모밖에 못 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산소가 없어서 다 죽습니다. 결국은 이 서울시의 3분의 2 사이즈의 거대한 해안을 죽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전북도는 전면적인 해수 유통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1.5m 낮게 설정된 관리 수위를 변경해야 하고 방수제를 높이 쌓아야 돼 개발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 면적 291제곱킬로미터 가운데 49%는 매립이 끝났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높아진 수위만큼 다시 매립을 높여야 합니다. 새만금 수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국회 환노위가 새만금을 방문해 새로운 대안에 주목했습니다. 제한적인 해수 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에 답이 될 수 없고 새만금 개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시 해수유통을 하거나 제한 없이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경험이나 실제 그 수치상으로 검증이 됐다고 보는데, 다만 그 관리 수위 문제 -1.5 현재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새만금 사업 전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그 새만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도 또 환경이 보존되는 이런 방안을. 이러다 보니 관리 수위를 유지한 채 조력 발전을 하거나 재생에너지 확보 등 안정적 개발이 필요할 때라고 공감했습니다. 조력 발전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에 대한 확대가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와호에 대해서 저희가 조력 발전을 통해서 해수 유통을 한 결과 당초 최하 6등급이었던 수질이 저희 2등급까지 개선되었다는. 하지만 수질 대책은 올해 말 환경부의 해수 유통량 효과 용역이 나와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6분쯤 군산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도내 인구 10만 명당 13명꼴로 온열 질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에 접수된 온열 질환 신고 환자 수는 227명입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신고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38명으로 80세 이상 고령층이 29.4%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열사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시의회가 경로당 설치 운영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겁니다. 익산에는 미등록 경로당 86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연료비와 간식비, 양곡 지원 등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소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지원이 가능해져 연간 지원비는 기존 19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군산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를 늘립니다. 군산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교통약자를 배려한 전기차 충전시설 11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장애인 체육관과 월명 공영주차장, 서수면, 성산면, 경암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문화회관 등으로 9곳 11기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조작부를 1.2m 이하로 하고 충전 케이블을 경량화했습니다. 군산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제가 수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산단 체류 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 발굴 연구가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올 하반기 정책 과제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과정 반영을 위한 산단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와 전북연구원은 내년 1월까지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 현황과 연구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손을 잡았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공감만세와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이 이뤄집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인 공감만세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위한 민간 플랫폼 위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하림이 오늘 농촌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림은 워크숍 장소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이용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여행을 권장하게 됩니다.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사용금액의 10%를 할인해주게 됩니다. 도내 음식점과 소매업 종사자는 줄고 사회복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음식업과 주점업은 2021년 6만 5천 명에서 2022년에는 8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지난해에는 6만 8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여파와 온라인 쇼핑이 각광을 받으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2022년 7만 9천 명에서 지난해 8만 4천 명, 올해는 9만 7천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남원을 지지하자 충남도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는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 대상자 편의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중앙경찰학교가 동서화합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대상지는 논의와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가락의 대중음악을 접목한 전주 조선 팝 페스티벌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음악가 9개 팀과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2개 팀 등 총 21개 팀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한 캐리커처, 정통작의 열쇠고리, 손거울 만들기, 티셔츠 페인팅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가을밤 별빛 음악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정읍시 내장산 자락 용산호 수변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사흘간 매일 오후 6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시는 용산호 모래사장에 자유롭게 앉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LED 무드등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개관을 앞둔 옛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군산회관 사용법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 건축가와의 대화와 군산회관의 종이 모형 키트 조립 워크숍, 시민 10명이 선보이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한편 시민문화회관은 다음 10일 안에는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김동구 도의원이 도의회 전북 첨단 전략산업 지원특별위원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지원특위는 최근 위원장의 김동구 의원과 위원의 강태창, 김대중 의원 등 11명을 선임했습니다. 특위는 최근 정부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지원과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도내 첨단 전략산업은 충북, 경북과 함께 낙후벨트로 취급받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부건설 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골프대회가 익산을 전국에 알리는 데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 컨트리클럽에서 나흘간 열린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의 갤러리가 방문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대회에서 국화축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또 미륵사지 홀로 이름 지은 11번 홀에서는 별도의 이벤트가 진행돼 쌀 200포대가 기부됐습니다. 한편 대회 우승은 김민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익산 춘포의 정체성과 관광 매력을 알리기 위한 춘포 더하기 축제가 열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1일 진행된 축제는 호산춘 시음회와 야외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춘포 카페에서 열린 전문가 포럼은 윤춘호 작가가 진행을 맡았고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과 김필동 충남대 명예교수, 유칠선 지역생태연구가 등이 춘포의 관광 마케팅 방향과 자연 생태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청년 식품 창업 캠프를 운영합니다. 참가자는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캠프는 오는 11월 4일부터 닷새간 합숙 형식으로 운영되며 창업기업 성공 사례 강의와 식품 제조 판매 시설 견학, 식품 연구 개발 실습, 사업계획 수립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군산시가 주최한 미혼 남녀를 위한 인연 만들기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고군산군도에서 열린 미혼 남녀를 위한 제2기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에 30쌍이 참여해 8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기는 30명 모집에 127명이 지원해 4.23대 1의 기록을 보였고 앞서 지난 6월 열린 1기는 30명 가운데 10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로 가을 동행장터와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을 동행장터는 사회적 경제 제품 판매전으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익산역 마지방에서 진행되는데요. 오는 18일 열리는 어울마당 행사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간 관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익산 불교신도연합회는 시청에서 제17회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탄은 총 1,800장으로 겨울 한파에 대비해 가구당 200장씩 총 54가구에 지원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새벽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겠습니다. 익산도 흐리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